그 언론에 보도됐다라는 이유로 해서 그 보도된 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는 게 대통령이 김정은을 뭐 만나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외교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 정도로 알려지면 상황이 나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자꾸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저는 참모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자꾸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체코 순방의 그 성과를 흐리기 위해서 지금 독대를 저쪽에서 흘려서 그거를 막 덮어버리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성과를 올리신 걸 여당이 왜 그거를 폄하를 합니까? 그게 잘 돼야지 저희가 같이 올라가는 건데. 이 과정이 상당히 거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향유하고 공유하는 자리일 가능성이 많죠. 찬물을 끼얹었다는 인식을 당연히 대통령실 가졌을 겁니다. 대통령이 순방했을 때는 또 어떤 인터뷰를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라고 느닷없이 얘기했죠. 사실 지금까지 본인의 기류와도 맞아 떨어지는지 좀 의문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니까 언론에 대고 지금 대통령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통령실이 수용할까요? 그렇다면 대통령과의 만찬을 그것도 독대를 하겠다는 게 언론에 흘러나왔을 때 이건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하는데 사실상 대통령을 활용하겠다는 의도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대단히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4일 만찬, 오늘 만찬은 신임 지도부 격려 자리다.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다. 독대라는 게 꼭 내일 해야만 성사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보면 만찬이랑 독대는 별개 문제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한묶음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입장도 입장입니다만 다음 기사 보시죠. 아까 저희 일면 소개로 봤었죠. 대통령과 게임 하나, 윤한 독대 결국 불발. 불발이 된 건 된 건데, 입장차가 있고 불발이 된 건 된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게임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안 해결을 목표로 했다면 서로 존중하며 상의해야 하는 법인데 관례에 어긋난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인지 문제를 풀겠다는 걸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김종육 최고위원님. 네.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아까 22,000원 배추도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뭐 남부 지방에는 이제 수해가 발생해서 그죠. 사상 최악의 가을 폭우가 쏟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권 여당에서 저희가 뭐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가 뭐 단독으로 식사하기 전에 뭐 만나네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 전체가 시끄럽게 된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별로 옳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랄까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돼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언론사에 있었는데 언론사에서 우리 사장이 그 편집국장과 부장들과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편집국장이 사장 우리 밥 먹기 전에 제가 뭐 따로 좀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그냥 그래 와 그럽시다. 잠깐 들어와. 네, 그렇게 합시다. 뭐 얘기 좀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네. 근데 사장하고 전체 회식하기 전에 편집국장이 사장과 따로 좀 얘기를 한대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니까 야 그건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거 몰라. 이렇게 회사와 무슨 대통령실이 같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뭐 기본 원칙이나 원리는 별로 다를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산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냐, 그걸 흘림으로써 그리고 또 뭐 게임하냐, 뭐 이게 만나려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근데 그 기저에는 신뢰할 수 없다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독대를 하라는 거는 저도 이제 그 만찬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아 독대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그 갈등이 있다면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공개적으로 네.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드렸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교수들, 언론인들, 보수 단체에 있는 분들이 다 그 밥 먹으러 가면 밥만 먹고 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밥 먹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가서 서로 밥 먹고 오면 언론에서는 또 니들 뭐 결과도 없이 밥만 먹고 오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독대를 하는 게 좋겠어라고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도 얘기했고 네. 용산 대통령실에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그 언론에 보도됐다라는 이유로 해서 그 보도된 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는 게 대통령이 김정은을 뭐 만나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외교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 정도로 알려지면 상황이 나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자꾸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저는 참모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자꾸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체코 순방의 그 성과를 흐리기 위해서 지금 독대를 저쪽에서 흘려서 그거를 막 덮어버리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성과를 올리신 걸 여당이 왜 그거를 폄하를 합니까? 그게 잘 돼야지 저희가 같이 올라가는 건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니 우리가 다들 독대를 하라고 했고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뭐 먼저 알려지고 말고가 중요한 거냐라는 말씀하시면서 회사 다닐 때 사장한테 회식하기 전에 잠깐 갈게요라고 한 게 알려졌다고 해서 그럼 보고를 안 하러 가냐 그것도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서영주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참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독특하고 희한하고 이상하게 국정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통상에 이게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대통령인가. 예를 들면 독대라는 거 요청을 야당 대표가 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신경전은 많이 받습니다. 네. 독대. 근데 집권 여당 대표예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다는 건 그만큼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물밑에서 대화를 안 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24일 만찬을 잡아놓으면 통상 지도부가 오기 전에 대표를 따로 불러서 대통령이 한 20-30분 티타임을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독대 자리가 마련돼 있어요. 통상.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고 나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지도부가 있는 그 연찬장에 들어오는 네. 그런 게 루틴하게 돼 있는데 용산에서는 그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참모들이 안 했겠어요? 대통령 그런 자리 마련하지 마라고 했었을 것이고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하지 않았냐.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독대 요청이란 건 좀 풀어서 얘기하면 대통령님 따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도 집권 여당 대표가. 그게 뭐가 문제죠? 지금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두 개가 다 걸려 있잖아요. 의료 대란. 배추 문제도 한 포기 22,000원이에요. 물가 어떡할 거예요? 호흡 피해 어떻게 대책할 거예요? 이 민생 현안 플러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최혜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 대표와 논의를 해야 될 시간이 정말 본인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한테 한동훈 대표 좀 잠깐 들어와봐.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당 대표가 독대하자고 했다고 이거를 뭐 밥은 밥이고 만나는 건 만나는 거고 무슨 따로 국밥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만찬하면서 아, 밥 맛있죠? 뭐 이 반찬은 뭡니다.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왜 민심에서 멀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좀 대통령실 용산 쪽에 뭐 한쪽은 참모진의 보고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한쪽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당사자가 지금 잘못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뭔가 대통령실에서 잘 얘기를 드리려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 또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제가 뭐 대신 여기 지금 대통령실이 없으니까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니 그러려면 뭔가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신뢰가 확실하게 딱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같이 서로를 좀 배려하면서 얘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불쑥 흘리고 나중에 받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을 만드는 게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취지가 그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취지는 좋아. 근데 방법이 문제 아니야? 방법을 좀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취지도 의심스러운데 라는 얘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박정아 비서실장이 밤늦게 알림으로 기자들한테 이런 걸 보냈어요. 뭐라고 했느냐. 오늘 일부 보도에서 한동훈 지도부가 독대 요청을 사전 노출시킨 게 독대 불발의 원인이라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을 했는데 한동훈 지도부는 독대 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한 바 없었음을 재차 확인해드립니다. 라고 알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일부 다른 패널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아니 달을 보라고 하는데 왜 손가락을 보는 거냐라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에선 사실 이 사안이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사전 노출했느냐, 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인 건데 보면 독대 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한 바 없었다. 강 변호사님. 네. 그럼 의도적은 아닌데 사전 노출이 당 쪽에서 된 건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뭐 언론의 보도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대통령실 쪽에서 여기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확인을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형태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체코에서 순방을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먼저 보도가 되었고 그것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이 아이가 유출이 되었던지 간에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국민들께서 특히 보수 유권자분들께서 보고 싶으신 것은 어떤 형식에 구애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당시에는 비대위원장이었죠. 네. 어떤 갈등 국면이 노출이 되었을 때 서천 화재 현장에서 그 좀 봉합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때 네. 대통령께서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기차를 같이 타고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갑작스럽게 한동훈 대표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 타고 가는 동안에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그럼 그것도 독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어떠한 뭐 꼭 대통령실에서 만찬 전에 어떠한 좀 포맷에 맞춰서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에서는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가장 가까운 사이였었잖아요. 이런 형식을 넘어서서 감정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함께 가는 모습, 당정 간에 함께 가는 모습에 있어서 두 분이 얼굴이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보도가 나갔다 그것에 있어서 좀 불쾌하다라든지 이게 뭐 절차가 맞지 않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독대가 별거냐.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얘기를 하면 그게 독대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두 사람이 머리 맞대고 민생을 논의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보자고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절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무슨 기사가 있었느냐?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용산 독대 거부, 한동훈 3자 만남 거부입니다. 지금 독대 말고 대통령실에서 역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3명이서 같이 보는 건 어때? 라고 역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3자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런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저 보도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3자를 제안했는지 여부를 처음 들었다. 예. 그것도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네. 그리고 그게 그냥 언론에 일부 났었는데 네. 그때는 그냥 3자 하는 방법도 용산이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게 정말로 제안이 됐는데 그거는 단독회담이 아니면 세 분이 보는 거나 아니면 다 같이 밥 먹으면서 보는 거나 단독이 아니라면 뭐 속내에 있는 얘기들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거부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용산에서 그걸 검토를 하다가 네. 덮어버린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전체가 보면은 굉장히 불필요한 지금 논쟁들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용산에서 삼자가 보자라고 역제안했는지도 사실 확인을 해볼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 지금 이 지도부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 삼자 제안이 다 이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제안을 한 게 그럼 맞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장 변호사님 왜 대통령실에선 추경호 원내대표를 넣은 걸까요? 일단 저는 삼자 네. 회동을 거부했다는 게 팩트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네. 대통령실 발로 나왔습니다.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대통령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삼자 회동이란 건 사실 전격적으로 수용을 할 때 그 형식을 조금 달리한 것인데 네.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한동훈 대표가요. 그거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만찬 자리를 본인의 정치적 동무대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대통령이 용납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상당히 거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향유하고 공유하는 자리일 가능성이 많죠. 찬물을 끼얹었다는 인식을 당연히 대통령실 가졌을 겁니다. 대통령이 순방했을 때는 또 어떤 인터뷰를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라고 느닷없이 얘기했죠. 사실 지금까지 본인의 기류와도 맞아 떨어지는지 좀 의문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니까 언론에 대고 지금 대통령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통령실이 수용할까요? 그렇다면 대통령과의 만찬을 그것도 독대를 하겠다는 게 언론에 흘러나왔을 때 이건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하는데 사실상 대통령을 활용하겠다는 의도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대단히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만나야죠. 네. 지금 너무 한가하죠.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요. 그런데 그걸 차치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그 여정을 본다면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 언짢은 기류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 정치적 부담이 한동훈 대표한테 가는 거고 정치 초보라서 정치 신인이라서 심지어는 친윤 의원들이 익명으로 뭐라고 인터뷰하고 있습니까? 정치 어디서 배웠냐? 굉장히 더티 플레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로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일을 누가 이렇게 키웠는가? 그 잘못이 한동훈 대표한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불필요한 논란을 왜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논란은 한 대표가 좀 자초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짧게. 삼자 회동에 대한 거는 네. 과거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과 그리고 만났었죠. 셋이서 만났었어요. 네. 그때 대통령이 하셨던 얘기가 이 사람 외롭게 하지 말고 힘 실어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정책위 의장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을 때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은 전혀 그 힘 실어주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는 또 좀 다른 행동 애시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3자가 껴서 하는 얘기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마 단독 좀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삼자와 단독은 좀 다르다. 삼자가 만나서 얘기를 했었던 앞선 전례에서 그다지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둘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데 강 변호사님. 근데 저 3자의 만남을 대통령실에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네.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어가는 자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당대표로 출마를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부분이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야당 측에서 계속적으로 왜 여기에 대해서 발의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본인들이 먼저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내용 자체는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발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적으로 대통령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원내에서는 추경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특검이라는 것은 아예 진행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지금 어떤 현안에 있어서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특검, 특히 원내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니라 추경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셋이 보자라고 이야기했다면 네. 저는 그거 자체로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 제안이 사실이었다면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짧은 시간의 차담이라고 해도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용산에서 3자 회동을 역으로 제안한 게 맞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약간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오늘 오전 중에 뭔가 이 대통령실에서 뭐 확인을 해주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